샤워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소용돌이처럼 모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죠. 오늘 그 불안을 딱 붙잡아서 이유와 해법을 분명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베개에 남은 머리카락, 빗에 걸린 가닥, 검은 옷 위에 먼지처럼 붙은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혼자만 뒤처지는 기분 드시죠? 그 마음, 오늘 여기서 끊어드릴게요. 조명 아래 정수리가 더 비어 보이고 바람 불 때 이마 라인이 훅 드러나고 머리 말릴 때 손끝에 남는 그 느낌까지요.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루틴이 있고 곧 바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후기가 좋은 탈모 샴푸 5개를 직접 사용해봤고 기준으로 비교해봤으며 오늘은 그 비교에서 드러난 선택 기준과 결론을 압축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개를 써보니까요.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샴푸가 화려하냐보다 두피가 덜 예민해지면서도 머리 빠짐이 신경 쓰이는 흐름을 안정시키는 방향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준부터 잡고 들어갈게요. 그 기준으로 첫 번째 SQ 제약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잡은 기준은 이렇게 묶었습니다. 매일 써도 두피가 더 예민해지지 않는 느낌이 있는지, 씻고 난 뒤 잔여감이 남지 않으면서도 뻣뻣함이 덜한지, 그리고 꾸준히 갈 수 있을 만큼 납득되는 만족도가 있는지요. 이 기준으로 SQ 제약 샴푸의 장점과 단점, 후기에서 반복된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SQ 제약 모나다 샴푸 이야기입니다. 먼저 단점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장바구니에 담는 순간, 하는 느낌이 오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4개를 돌려 쓰다가 이 제품 가격을 보면 체감상 5,000원에서 만원 정도 더 비싸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매일 쓰는 제품이라서 이 차이는 꽤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더더욱 그 돈이 아깝지 않게 쓰는 방법까지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그럼 장점은 뭐냐? 제 경험 기준으로는 탈모 관리에 도움을 주는 성분의 함량이 가장 높게 느껴졌고 실제로 관리가 되는 듯한 체감도 좋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치료나 완치처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두피 컨디션이 안정되는 느낌, 머리 빠짐이 신경 쓰이는 흐름이 덜 요동치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았고 저도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체감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도 꼭 같이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이 제품이 소비자연구협회 주간 소비자 만족도 대상을 수상한 제품이라는 점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상을 받았다고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이 꾸준히 써보고 만족 포인트를 확인했다는 신호로는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사용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습니다. 일반 코스메틱 회사가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점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안정성이나 부작용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개인이 느끼는 인식의 영역이고 모든 제품은 내 두피에 맞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도 매일 쓰는 루틴에서 마음이 편해지는 건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이제 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에서 후기를 가져왔습니다. 길게 복사해 붙이는 대신 반복해서 등장한 표현을 말하듯이 짧게 재구성해서 들려드릴게요. 제약회사라 믿음이 갔다. 그래서 추천한다. 꾸준히 쓰겠다. 성분이 좋다. 두피와 모발이 건강하게 케어받는 느낌이 든다. 자극은 덜한데 거품은 잘 난다. 거품이 풍성하다가 딱 맞다. 향이 좋다. 샤워 시간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루틴이 된다. 세정력이 좋다. 씻고 나면 유분기가 덜 생긴다. 머리카락이 탄탄한 느낌이 들면서도 뻣뻣함이 덜하다. 빠지는 양이 줄어든 느낌이 있어서 배수구를 보는 공포가 줄었다. 출산 후에 예민해졌는데 관리에 도움이 된 느낌이라 추천한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랑 원형 탈모로 예민했을 때도 무난했고 추천한다. 꾸준히 쓰겠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후기가 좋아도 오늘 내 두피가 바로 똑같이 반응하진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을 고르는 것만큼 쓰는 방식과 생활 루틴을 같이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똑같은 샴푸라도 루틴이 흔들리면 체감이 흔들리고 루틴이 잡히면 체감이 더 또렷해집니다. 탈모를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이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아주 교묘하게 일상이 불편해집니다. 머리 감을 때 손에 남는 느낌이 커지고 머리카락이 손가락 사이를 더 자주 스쳐요. 배수구가 더 빨리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청소가 늘어납니다. 조명 아래 정수리나 가르마가 전보다 더 비어 보이는 느낌이 들고요. 베개와 옷 위에 머리카락이 자꾸 눈에 밟힙니다. 검은 옷만 입으면 머리카락이 먼지처럼 떠다니는 것 같아서 옷 선택까지 바뀌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불편이 스트레스를 키우고 그 스트레스가 다시 두피 컨디션을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수면이 흔들리고 두피 컨디션도 흔들릴 수 있어요. 잠이 얕아지면 회복이 늦어지고 그날 두피는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또 자극적인 세정이 반복되면 두피가 쉽게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뽀득한 느낌을 너무 좋아하면 필요 이상으로 벗겨내는 날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스타일링 제품 잔여물까지 남아있으면 두피는 더 답답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과한 열드라이가 두피를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뜨거운 바람을 가까이 대는 습관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함정이 있습니다. 며칠만 하고 결론 내리면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사흘 쓰고 일주일 쓰고 바로 결과를 찾다가 결국 루틴이 무너지는 거죠. 두피는 피부입니다. 피부가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한 번의 샴푸로 모든 게 뒤집히지 않는 대신 오늘부터 쌓이는 작은 선택이 흐름을 바꿉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현실을 짚고 갈게요. 샴푸는 약이 아닙니다. 대신 두피 환경을 정돈하는 도구입니다. 두피가 예민해진 날에는 작은 자극도 크게 느껴지고 그날 빠지는 느낌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과를 볼 때도 눈을 조금 더 똑똑하게 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배수구가 무섭다고 내일 결론을 내리면 두피는 계속 실험대 위에만 올라가게 됩니다. 빠짐이 늘었다고 느끼실 때는 두 가지를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진짜로 뿌리에서 빠지는 느낌인지 아니면 손상돼서 끊어지는 느낌인지요. 샴푸는 특히 두피 컨디션과 피지, 잔여감 같은 환경 쪽에 힘을 보태는 편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탄탄한 느낌이 든다, 뻣뻣함이 덜하다, 이런 후기가 나오는 것도 대개 두피가 덜 예민해지고 모발 표면이 덜 거칠게 느껴지는 흐름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체감 체크는 이렇게 해보세요. 같은 조명, 같은 거울, 같은 각도에서 정수리를 일주일에 한 번만 찍어두시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빗질도 하루 중 같은 시간에 한 번만 해보세요. 배수구는 청소 직후와 이틀 후의 느낌을 비교해보시면 과장된 공포가 줄어들고 실제 흐름을 보게 됩니다. 감정이 줄면 루틴이 늘고, 루틴이 늘면 체감이 또렷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샴푸는 두피 중심으로 가셔야 합니다. 머리카락을 문지르는 게 아니라 두피를 씻는 겁니다. 물은 미지근한 물이 기본입니다. 뜨거우면 순간은 시원한데 두피는 예민해질 수 있어요. 샴푸는 손바닥에서 먼저 거품을 충분히 내주세요. 거품이 풍성하게 만들어지면 두피에 닿는 자극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손톱이 아니라 지문으로 두피를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긁는 게 아니라 풀어주는 느낌으로요. 특히 정수리, 가르마, 헤어라인, 귀 뒤쪽, 이 5구역을 꼼꼼히요. 여기서 세정력이 좋게 느껴지려면 문지르는 힘이 아니라 거품과 시간입니다. 헹굼은 더 길게 하셔야 합니다. 샴푸 잔여물은 두피를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뒤통수 아래, 귀 뒤, 목덜미 라인은 잔여감이 남기 쉬워요. 물줄기를 두피에 직접 대고 손가락으로 결을 가르면서 헹궈주세요. 헹굼을 충분히 하면 유분기가 덜 생긴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깔끔하게 비워주는 느낌이 루틴의 핵심이에요. 드라이는 절반만 해놓고 끝내면 안 됩니다. 두피 완전 건조가 중요합니다. 젖은 두피는 컨디션이 더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대신 과열은 피하셔야 합니다. 뜨거운 바람을 너무 가까이 대지 않기. 이거 하나만 지켜도 두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람은 두피에서 조금 띄우고 손으로 열을 느끼면서 조절해주세요. 따뜻하다를 넘어서 뜨겁다 싶으면 바로 거리 벌리셔야 합니다. 스타일링을 하시는 분들은 잔여물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왁스나 스프레이가 남은 채로 잠들면 다음날 두피는 더 답답해질 수 있어요. 그날 쌓인 건 그날 비워주는 게 원칙입니다. 모자를 자주 쓰신다면 모자도 자주 세탁해주세요. 땀과 피지가 닿는 면이 반복되면 두피가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베개 커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개는 매일 얼굴과 두피가 닿는 곳이니까요. 주기를 정해서 갈아주면 눈에 보이지 않던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을 너무 적게 드시면 몸은 생존이 먼저라서 머리카락까지 여유가 덜 갈 수 있어요. 여기에 영양과 수분이 같이 따라와야 합니다. 물을 조금만 더 의식해서 마셔주세요. 그리고 수면, 정말 중요합니다. 밤에 회복이 이루어져야 낮에 버팁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딱 10분이라도 산책, 숨 고르기, 화면 끄기, 이런 작은 행동이 두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잦은 염색이나 펌도 두피 자극을 키울 수 있습니다. 꼭 해야 한다면 주기를 늘리고 두피에 닿는 자극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조정해 주세요. 두피가 이미 예민한 시기에는 잠깐 쉬는 것도 전략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화려함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럼 SQ제약 모나다 샴푸만 쓰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샴푸는 시작이고 루틴이 결말입니다. 샴푸가 도와주는 느낌을 받으려면 두피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오늘 드린 루틴입니다.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학적 진단이 아니다.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이것도요. 만약 두피 통증이 심하거나 진물이 나거나 갑자기 빠지는 양이 급격하게 늘었다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증상이 심하면 전문가 상담을 권한다는 말, 저는 정말 진심입니다. 특히 원형으로 비는 느낌이 뚜렷해지거나 손만 대도 따끔한 날이 반복되면 혼자 참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샴푸할 때 손톱 대신 짐은 헹굼 30초 더 드라이는 두피까지 완전 건조 베개 커버 교체 날짜 정하기. 이 중 하나만 오늘부터 지켜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배수구를 보는 표정이 달라집니다. 빛을 들어도 덜 겁나고 조명 아래에서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탈모는 내일의 공포가 아니라 오늘의 습관으로 다루는 주제입니다. 오늘부터 루틴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루틴에 SQ 제약 모나다 샴푸를 넣으실 분들은 비싸게 느껴진 그 5,000원에서 만원을 두피가 납득할 만큼 제대로 쓰는 방식까지 같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꾸준함은 배신하지 않는 편입니다. 다만 서두르지만 않으시면 됩니다.